안녕하세요. 신호 때문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은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호만큼 시어머니도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납니다. 저는 3년 전쯤 결혼했고요.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용해서 미국으로 유학 다녀왔습니다. 1년 반 코스이고 남편도 그 시기 맞춰서 외국에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겠다고 회사에 특별 휴가 같은 건 내서 저 미국 가 있는 반년 후에 저 따라 미국 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외국에 가게 될 걸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집도 안 구하고 결혼했습니다. 양가는 재산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둘 다 평범한 수준인데 반해 남편이랑 저는 직장이 좋은 편이라 둘이 합쳐 월 1,500만 원 정도 법니다. 남들은 그럴 거면 왜 그리 급하게 결혼을 했냐 물었지만 이유는 남편 같은 사람 놓치기 싫었고 또 서로 너무 사랑했습니다. 꼭 안정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남편과 일단 부부로서 연을 맺고 이런저런 어려움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고 싶었어요. 여튼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남편이 살고 있던 투룸 빌라에 제가 옷까지 들고 가 바로 살림 합쳤고 미국 가는 것이 확정되어 홀가분하게 정리하고 떠난 거예요. 제가 먼저 출국해야 했는데 남편은 한국에 조금 더 남아있다 오니 알아서 빌라며 짐 정리 맡기기 편하더라고요. 다만 제 차가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벤츠 한 대를 뽑았어요. 엄청 고급 세단은 아니고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여자 혼자 많이 타고 다니는 모델이에요. 제 드림카였고 정말 아꼈기에 사실 미국에도 가져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했고요. 미국에 3년 이상 머물 거라면 중고로 팔 거였는데 1년 반 정도니 애매해서 그냥 한국에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반년 정도 맡아 관리하다가 남편마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면 자동차 정비소에 월 관리비 같은 건 내고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미국 오기 전에 제 차 잘 맡기고 왔고 저는 차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미국 유학생활 즐기다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일주일 뒤에 정비기사에게 전화해 차를 찾으러 가겠다 연락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엄청 당황하면서 제 차는 이미 관리 대상이 아닌 걸로 뜬다고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거기 서비스 맡겨놓고 미국 왔다 돌아온 거다. 설명했더니 가족분이 인계해 갔었다더군요. 누가 그걸 가져가요?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 도난당한 것 같은데요? 인수자 알려주세요. 아, 네. 인수자가 이혜연 씨로 되어 있네요. 이혜연이요? 우리 시어머니인데 가져가실 리가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내고 가져가셨는데요. 위임장도 있어요. 그리고 보관 관리비는 서류상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씩 떼고 다시 가족분 계좌로 입금 넣어드렸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하필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어서 홍콩에 가 있는 상태라 전화조차 되지 않았고 저 혼자 그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어요. 시댁에 먼저 연락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말 안 하고 차 있는 곳부터 갔어요. 사무실에서도 난리가 났더군요. 제가 서류 다 보여달라고 하니 정말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장이랑 위임장이 있더군요.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에게 차를 보낸다는 위임장이요. 제 이름으로 사인까지 되어 있길래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조작이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넘긴 업체도 고발할 거라고 큰소리치니 높은 분들까지 다 나와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CCTV 보여달라고 하니 저장 의무인 6개월이 넘어 확인이 힘들대요. 분을 삭히며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저 다혜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 전화 드렸는데요.
그래. 세아가 무슨 일이냐? 어머님, 제 벤츠 가져가셨어요? 벤츠?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 차를 맡겼잖아요. 그곳에 1년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차 맡긴 지 2달도 안 돼요. 어머님이 찾아가셨다던데요? 그럴 리가. 내가 그걸 왜 가져가니? 그러지 말고 일단 진정하고 좀 기다려 보려무나. 어머님은 갑자기 엄청 당황하시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도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미안하다. 네 신우가 그 차 딱 1달만 쓴다고 허락 좀 받아달라 했는데 그걸 가져가서 잊고 있었나 보구나. 내가 당장 돌려놓으라고 할게. 미안하다. 응?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차를 쓰는데 왜 제 허락을 안 받고 어머님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우리 딸이 지 오빠한테 물어봤었나 봐. 그런데 지 오빠가 절대 안 빌려준다고 허락을 안 해줬나 봐. 그래서 속상하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위임장이랑 가족관계 증명서 대주신 거예요? 그게 걔가 1달만 쓴다고 해서. 1달이 아니라 일주일, 아니 단 하루라도 제 허락을 받게 하셨어야죠. 왜 어머님이 제 차를 마음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뒷목까지 뻐근해질 정도였어요. 제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자 어머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이내 기분 나쁘시다는 듯. 아니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니? 그 차 당장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잖니? 망가졌으면 내가 몇백이 들어도 고쳐 놓으라 할게. 됐니? 어머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차를 마음대로, 그것도 서류 조작까지 해서 가지고 가셔놓곤 왜 이러세요? 서류 조작이라니. 우리 딸이 너 불편해서 연락 못하는 게 딱해서 내가 해줬다. 그러니까 올케가 돼가지고 신우한테 좀 살갑게 잘했으면 좋았지 않니? 그리고 너도 참 그래. 1년 반이나 넘게 미국 가 있을 거면서 차 없는 가족한테 넘겨주고 가면 좀 좋아? 어떻게 한 번을 물어보질 않니? 우리 딸이 도봉구에서 종로까지 매일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거 너도 알잖니? 그게 왜요? 그거 딱 하니까 제가 미국 가면서 아가씨한테 차 넘겨줘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부탁하지도 못할 만큼 제가 곁을 안 내줘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어머님, 어떻게 제 탓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아가씨한테 연락해볼게요. 세아가 너무 세게 다그치지 마라. 걔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 한 번만 좋게 넘어가주라. 응? 가족이잖니. 그 말에 더 열이 받더군요. 언제부터 제 신우가 살가운 가족이었을까요? 참고로 신우는 저 싫어해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 갔을 때부터 저를 안이 꼽게 보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제가 오빠보다 덜 잘나서래요. 자기 오빠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 직장도 좋아, 돈도 잘 버는데 저는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고 직장도 평범해서요. 그런데 그건 신우가 잘 몰라 하는 말이지. 저는 공공기관 특채로 들어갔습니다. 평균 연봉도 저희 직장인 남편네보다 더 높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전달해준 시어머니도 솔직히 말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조금도 고맙지 않았고요. 신우가 잘났으면 모르겠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의대 진학하겠다고 삼수했어요. 의대요? 약대는커녕 서울 4년제도 들어갈 만한 데가 거의 없어서 비인기 학과 찾고 찾아 겨우 인서울 했습니다. 당연히 전공 못 살려 취직했고 제 연봉보다 반토막이고요.
그런 신호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습니다. 꼬박꼬박 존대에 아가씨라 불러주며 저 싫어하는 거 알아도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 아량 베푼다는 심정으로 생일 챙겨주고 그랬지요. 그래서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한국 비운 사이에 제 차를 마음대로 훔쳐 탈 수 있는지요. 신우에게 전화하니 안 받더군요. 시어머니가 미리 귀뜸했겠지요. 새언니가 전화할 거라고요. 안 받으니 더 열받더군요. 그래서 카톡 보내서 차에 대해 다 알게 되었으니 당장 가지고 와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한참 안 읽다가 한 3시간쯤 뒤에 읽더군요. 그리고 답장 계속 없다가 띡 오는 말이 죄송한데 못 드려요 였습니다.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 바로 전화했더니 받더군요. 아가씨, 내 차 당장 갖고 와요. 경우 없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류까지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걸 빼돌려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 차 끌고 다니는 거 무슨 심보예요? 언니, 미안해요.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은 필요 없고요. 당장 갖고 와요. 죄송한데 못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러면 내가 말 좋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흥분하자 신우가 그러더군요. 언니, 저도 딱 한 달만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타다 보니 편하고 그래서 못 드렸네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데요. 차 지금 수리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수리요? 왜요? 그게 지난주에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전에 사고 난 거랑 겹쳐져서. 뭐라고요? 사고가 났는데 그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실성할 지경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차 나오는 대로 연락할게요.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저 주시면 안 되나요? 저한테 싸게 파세요. 저도 그 차 정들었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됐고, 어디다 맡겼는데요. 내가 당장 찾아가게. 언니,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그냥 좀 좋게 넘어가요. 가족끼리. 그놈의 가족끼리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더군요. 시어머니도 가족끼리 이러지 말자고 하고 신우도 그 얘기를 하니 정말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건가 싶은 심정이었어요. 더 말 섞기도 싫어서 당장 공업사 얘기 안 하면 경찰 신고한다고 했죠. 언니, 신고요? 왜요? 왜긴 왜겠어요. 절도로 신고하는 거지. 그리고 서류 조작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웃긴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무슨 경찰까지 오라고 해요?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언니한테 갈게요. 신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1시간 만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더군요. 고개 숙여 미안해 할 줄 알았는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언니, 일단 차 빼서 쓴 건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제가 언니한테 물어봐도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차는 필요한 시기였기도 했고요. 허락 안 해주면 안 타는 거지. 사고방식이 특이하네요, 아가씨. 좀 급해서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어서요. 그게 제 차랑 뭔 상관인데요. 남자친구가 포천 살거든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 데려다 주려고. 환장하겠네요. 그런 거 안 궁금하고요. 내 차 가지고 사고 어떻게 났는지, 수리 상황은 어떤지, 언제 갖고 올 수 있는지나 말해요. 그리고 나 이번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니까 각오해요. 언니, 근데 듣자 하니 너무하시네요. 신우이가 사고가 났으면 몸은 괜찮은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신우가 급발진하며 되려 화를 내더군요. 제가 지 걱정을 안 해서 화가 났답니다. 그래도 꼭 참고 미안하다 사과하러 온 거라면서 가족끼리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니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걱정이요? 팔다리 멀쩡한데 뭔 걱정이요? 아, 사실 머리를 크게 다쳤나 이제와 의심이 들긴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언니 진짜 치사하네요. 네, 언니 마음대로 해요.
저 뻔뻔한 거 이제 하셨어요? 공업사 번호 알려줄 테니까 언니가 돈 내고 찾아오세요. 안 그래도 수리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언니 태도 보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이참에 연 끊어요. 다신 안 보면 되죠. 신우는 그렇게 막장으로 나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그때 남편이랑도 연락되었고 저는 대성통곡을 하며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 그래도 신우가 차 빌려달라 부탁했었는데 욕하며 끊어냈었다더군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일정 앞당겨 빨리 한국 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할 거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니 남편이 알겠다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서부터 갔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절도로 신고했고 제 차를 맡긴 그 업체도 고발했어요. 그 후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신우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우에게 연락이 오자 신우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 울고불고 난리 쳤다더군요. 시어머니가 기겁해서 저한테 전화해 어떻게 이런 일로 신고까지 할 수 있냐고 다그치시더군요. 그러게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진 안 하죠. 법대로 안 하면 평생 그 벌은 못 고칠 것 같아 제가 대신 교육시켜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식 교육 똑바로 안 하셨으니 제가 가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동안 시어머니, 시아버지 차례로 저 만나 미안하다 사과하셨지만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체랑은 합의했고요. 신우는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친구들 불러 탄원서를 써오고 뒤늦게 변호사 선임하고 난리를 쳤나 본데 결국은 빨간 줄 그어줬습니다. 깜빵까진 안 갔지만요. 민사소송도 했어요. 차를 1년 사이 3번이나 사고 냈더군요. 문 한 짝은 교체해야 하는데 신우가 돈 없어서 그냥 타고 다녔고 그게 문제가 되어 다른 문도 고장났어요. 그리고 어디서 연석을 긁었는지 차량 하부에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어서 차값이 그야말로 똥값이 되었습니다. 살 때는 8천만 원이었는데 중고로 내놓으려 견적내보니 900만 원 준다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값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청구해 1억 요구했더니 그제야 신우가 저한테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군요. 자기가 남자한테 미쳐서 그랬다며 지금은 헤어졌고 회사에서도 잘릴 마당이라 그야말로 개털됐으니 한 번만 봐달랍니다. 돌아가라 하고 문 안 열어주니 나중에 시어머니랑 둘이 찾아와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그게 지난달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인데 시댁이랑 이렇게까지 일이 얽히니 이혼이라도 해야 하나 싶습니다. 남편은 자기 가족이 심각하게 잘못했으니 미안해하고 어떻게 하든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그것도 1, 2년이지 시간 더 흐르면 결국은 신우 안 봐준 제 탓할 것 같아서 이혼도 진지하게 고려 중이에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남편은 그냥 그저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 저는 벤츠 하나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받는 갑의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봐주자니 신우랑 시모 언행이 너무 괘씸하고요. 특히 신우는 할 수만 있다면 깜빵도 넣어버리고 싶었어요. 집유로 끝났지만요. 이런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제 입장 되어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저는 화병 났을 겁니다.